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쾌한 생명과학의 생달 박선호입니다. 자, 2월에 치루어진 교육청 전국 모의평가 생명과학원 해설 강의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잘 풀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려운 단어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단원이라는 것은 세포분열, 유전 파트 이런 파트가 들어가지 않아서 신경계 또 호르몬의 일부까지 들어간 것 같아요. 할만합니다. 이 정도면. 자, 같이 가볼게요. 1번. 코알라에 대한 자료이다. 유칼립투스의 잎은 소화하기 힘든 섬유질과 독성 물질을 많이 함유가 있는데 초식동물이 잘 안 먹는데, 근데 코알라는 다른 동물보다 더 긴 맹장과 소화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칼립투스의 잎을 먹기에 적합하다. 적응과 진화죠 뭐. 얘만 이제 딱 먹기 좋게 바뀌었으니까. 올챙이가 자라면 개구리가 된다. 이건 발생이고요. 무거운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린다. 그거는 체온 조절을 위해 항상성이고요. 새끼 거위들은 부모 거위를 닮는다. 새끼 거위들이 유전이죠. 식물의 줄기는 빛이 있는 쪽으로 굽어 자란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죠. 자, 답은 고산지대 사는 사람은 낮은 지대에 사는 사람들보다 적혈구가 많아. 그래야지 부족한 산소 기체 분압이 줄어들기 때문에, 산소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적은 산소도 잘 받아들이게끔 이렇게 적응한 거죠. 답은 5번. 2번. 그림은 박테리오파지의 증식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은 DNA와 단백질 중에 하나다. 자, 여러분 이제 보시면요. 이게 뭘 집어넣어요? DNA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늘어난 다음에 이제 튀어나오고 있죠. 따라서 기억은 DNA 유전 물질이란 말이야. 맞고, 박테리오파지는 스스로 물질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세균을 숙주로 사용해서, 박테리아 그럼 세균인데 거기 들어가서 파지가 녹여버리다, 먹어치우다 이런 뜻인데요. 들어가서 이제 늘어난 다음에 튀어나오는 거죠. 스스로 물질을 하지 못합니다. 박테리오파지와 세균은 모두 단백질을 갖고 있어요. 바이러스라도 단백질 껍질을 가지고 있잖아. 답은 기억 디귿의 3번입니다. 3번. 그림은 사람 몸에 있는 각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나다는 각각 배설계, 소화계, 호흡계 중에 하나다. 자, 영양소 소화계죠. 그 다음에 여기 오줌 나가는 거 보니까 배설계고, 그럼 남은 호흡계겠네요. 자, 기억에는 물의 이동이 포함된다. 여러분, 호흡계는 맨날 O2와 CO2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들숨보다 날숨의 습한 거 알아요? 물이 더 많은 거 아세요? 예, 여기로 물로 갑니다. 간은 배설계이다. 자, 소화계죠, 소화계. 다에서는 물질에서 일어나. 이건 여러분 광범위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무슨 쓰레기 버리는 거지 물질에서 살아요 이러지 말고, 배설계도 기관으로 돼 있고 조직으로 돼 있고 세포로 돼 있습니다. 그럼 각 세포는 모두 물질 대사를 해야 돼요. 동화 이화작용을 해야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물질 대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소화계든 호흡계든 배설계든 다 물질 대사를 해야 됩니다. 답은 기억 디귿의 4번. 4번. 생명과학의 탐구 사례와 탐구 과정에 대한 자료이다. 귀납적 방법과 연직적 방법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그리고 가설 설정과 탐구 설계 및 수행 중에 하나다. 훅은 현미경으로 코르크 조각을 관찰하다가 작은 방처럼 생긴, 작은 방? 그 영어로 셀이야, 셀. 이를 세포라고 이름 지었다. 그 이후 슐라이드는 수많은 식물을 관찰하고 슈바는 많은 동물을 관찰했다. 그 결과 슐라이드니 모든 식물은 세포로 돼 있다. 슈바는 모든 동물이 세포로 돼 있다. 결론 냈다. 이게 이제 슈반 세포 할 때 그 슈반이에요. 예, 슈반 세포 우리 마리집 둘러쌀 때 그 절연체에서 사용하는 게 세포일 때 슈반 세포라고 하잖아요. 관찰할 때 이것도 관찰한 거예요. 그럼 이건 관찰한 거잖아. 가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귀납적 탐구 방법이고요. 자, 이거는 뭐예요? 예, 관찰 및 인식, 가설 설정 단계가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 탐구 설계 및 수행이겠네, 순서대로. 따라서 가는 연역적 탐구 노, 귀납적 탐구 방법이니까 땡. A는 나의 기억 단계에 해당된다. 그냥 관찰한 거잖아. 이건 가설 설정 단계, 이것도 땡. 대조 실험은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만 사용합니다. 답은 2번이에요. 5번. 다음은 남자 A와 B의 건강검진 결과 중 일부이다. 기억과 니은 고지혈증, 당뇨병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를 보니까 지금 혈당이 되게 높아요. 그죠? 굉장히 혈당이 높고요. 정상 범위가 100 미만이어야 되는 130이야. 그치? 중성지방은 뭐 괜찮은데, B는 뭐 이 정도 괜찮은데 이제 중성지방이 좀 많네요. 그죠? 중성지방이 많아서 약간 좀 뚱뚱한 것 같아요. 예, 105, 90 미만이어야 되는데 둘 다 약간 뚱뚱하긴 한데 이게 더 뚱뚱하네요. 이쪽 부분 B가. 따라서 기억은 당뇨병 맞죠? 니은은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된다. 바로 뭐야? 고지혈증.
기름이 많으니까 그게 끈적끈적거리게 되고 혈관에 막혀가지고 혈관계 또는 심장에 질환을 가져올 수 있죠. 둘 다 대사성 질환이에요. A와 B에게서 모두 대사성 질환이 나타난다. 그죠? 오케이. 답은 5번입니다. 이런 거 쉽게 맞춰줘야죠. 6번. 다음은 MBL 장치를 이용한 효모 발효 실험에 관한 내용이다. 체크하는 거야, 이 장치는. pH 측정해가지고 얼마나 알코올 발효를 많이 했느냐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예요. 자, 그러면 효모가 포도당을 가지고 뭘 하죠? 알코올 발효를 합니다. 알코올 발효해서 CO2가 발생하는 거예요. CO2가 발생해서 이제 산성들 가지고 체크할 수 있는 건데 여기는 설탕 용액도 할 수 있어요. 설탕 용액은 이제 분해해서 포도당 만들어서. 자,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기체는 뭐야? 네, 이산화탄소입니다, 여러분. CO2예요, CO2. 알코올 발효식이 이렇게 돼요. C6H12O6라는 포도당을 산소 없이 두 개의 C2H5OH와 그다음에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 됐지? 이것 때문에 이 기계가 이제 측정을 해주는 거죠. 누가 제일 잘 진행됐어요? B가 짱이네, B가. 포도당을 진짜 좋아하네. C도 할 수는 있는데 C는 이제 분해해야 되니까 설탕이 좀 귀찮은 거지. 효모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A와 B는 모두 15이다. 자, A와 B가 뭐냐면 실험을 할 때 통제시켜줘야 돼요. 이거는 요 15로 통제시켜줘야 되죠. 이거는 20으로 해야 되죠. 이걸로 통제시켜줘야죠. A는 15고요. B는 20이어야 합니다. 틀렸죠. 용액의 종류는 조작 변인이죠. 달라진 거니까. 그죠? 포도당이 더 잘 되느냐, 설탕이 잘 되느냐, 또는 증류수에 비해서 이걸 하는 거니까 용액의 종류는 조작된 것이고 종속 변이는 바로 CO2의 양, 알코올 발효 정도를 바로 이 기계로 측정하는 거야. 답은 그래서 기억밖에 안 맞네. 1번. 7번. 그림 가는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A와 B로부터 자율신경을 통해 심장과 방광에 연결된 경로를 나는 디귿에 역지상의 자극을 준 후 방광의 수축력의 변화이다. 연수와 척수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하나의 신경절이 존재하니까 이건 자율신경이에요. 자율신경인데 문제는 디귿에다가 역지상의 자극을 줬더니 방광 수축력이 줄어들었어요. 방광을 수축하지 않으면 늘어나니까 오줌을 이거는 참는 겁니다. 방광을 수축해 오줌을 싸는 거 이거 교감신경이고 이건 방광을 이완시킨 거니까 부교감신경인데 이 부교감신경은 앞에 게 길고 뒤에 게 짧으면서 이게 방광을 수축시킨 거죠. 아니 거꾸로네. 방광을 수축시키는 게 부교감이야. 그 방광을 이완시킨 거죠. 지금 방광의 수축력이 줄어들었으니까 이완된 거예요. 이완된 거. 그러니까 여기는 앞에 게 교감이고 뒤에 게 앞에 게 짧고 뒤에 게 길어야 되겠네요. 그럼 이건 이제 척수에서 나오는 거고 따라서 얘는 연수에서 나올 수밖에 없네요. 얘는 연수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되겠네. 그치? 부교감신경이죠. 그럼 부교감신경. 연수에서 직접 나와서 심장으로 가는 건 부교감신경으로 얘도 심장박동 느리게 얘는 방광을 이완시켜서 오줌을 참아주는 거네. 그러니까 수축력이 줄어들었다. 이걸 잘 해석해야 되네. 수축력이 줄어들었다는 건 늘어났다. 오줌을 더 참을 수 있다. 이 얘기지. 싸는 게 아니고. 자, A는 연수이다. 맞네. 기억에 역치상에 자극을 주면 심장박동 느려져요. 이거 부교감신경이니까. 뉴런의 길이는 디귿이 리을보다 짧습니다. 교감이기 때문에. 이거만 하면 끝나는데 이건 외워야 되고 이 내용 자체를 몰라서 못 풀겠어요. 그러면은 안 되고 일단 요거는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방광 수축력이 줄어들었으니까 늘어난 거다. 방광 확장, 이완. 답은 기억이에요. 그죠? 방광, 덩광, 헝땅, 혈당이지. 이건 교감이 크게.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방광, 덩공, 헝땅. 교감이 크게. 그러니까는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1과 2를 나는 1과 2에서 일어나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의 분자당 에너지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포도당, 이산화탄소, ATP, ADP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포도당, 이산화탄소, ATP, ADP가 있는데 에너지량이 기억보다 니은이 크다고 했고 또 디귿이
리을보다 더 크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에너지는 이 두 개의 관계가 얘네들이 막 이렇게 변하는 거는 식으로 나타내기가 쉽지 않지. 그러니까 포도당이 분해돼서 일로 간다. 또 ATP가 분해돼서 또는 합성돼서 이렇게 왔다 갔다. 광합성 사람이니까 광합성은 안 되겠으니까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변하는 건 할 수 있죠. 선생님 이렇게 짝지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얘야 그건 반응하기가 이상하잖아. CO2를 가지고 ATP를 만들거나 CO2 가지고 ADP를 만드는 건 아니거든. CO2 자체만 가지고는 포도당 없이 얘가 여기로 변합니다. 얘가 여기로 변합니다. 이건 안 되는 거거든. 얘가 여기로 변합니다. 안 되니까 짝짓기 이렇게 짝짓기가 안 되는 거야. 그죠? 근데 기억이 니은보다 디귿은 리을보다. 그러면 이제 디귿은 리을로 될 때 이쪽 에너지가 크다고 그랬고 기억은 니은으로 될 때 오히려 에너지가 이쪽이 크다고 했으니까 자, 포도당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은 우리는 안 일어나요. 광합성을 못 하니까. 따라서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되는 과정은 앞쪽에 에너지가 크고 뒤가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여기를 포도당으로 잡고 여기를 이산화탄소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ADP와 ATP를 넣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됐어요? 따라서 기억은 1은 동화작용이라고 해야 되죠. ADP는 인산이 2개 붙어 있는데 ATP 인산이 3개 붙어 있으니까 동화작용이고 이화가 아니라 1과 2에서 모두 효소가 이용되죠. 당연히 물질대사니까. 리을은 호흡계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된다. 리을이 CO2니까. 답은 따라서 니은 디귿의 4번입니다. 이거는 좀 특이하게 냈던 문제고요.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어렵지는 않지만 한참 생각을 해야 돼. 이산화탄소와 포도당은 왔다 갔다의 물질대사가 있지만 ATP와 이산화탄소, ADP와 이산화탄소 왔다 갔다의 물질대사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풀리는 거죠. 9번. 어떤 뉴런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 니은, 디귿은 각각 가지돌기, 마리집, 신경세포체 중에 하나다. 기억이 가지돌기고 니은은 신경세포체고 디귿이 바로 마리집. 아까 얘기했던 이게 핵이 있으면 휴반세포가 되는 거죠. 기억은 신경세포체이다. 아니죠. 그거는 가지돌기입니다. 니은에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생성돼요. 왜냐하면 여기도 미토콘드리아 존재합니다. ATP 만들어요. 맞고 디귿은 절연체 역할을 한다. 그렇죠? 여기 마리집을 통해서는 이온의 수직적 그러니까 투과가 없어요. 출입이 없단 말이에요. 나트륨이온, 칼륨이온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구멍들이 모두 막혔기 때문에 뛰는 거야. 점프. 랑베의 결절로만 뛰는 거야. 마리집이 없는 쪽으로. 답은 4번. 10번. 그림은 중추신경계로부터 말초신경을 통해 골격근과 눈에 연결된 경로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A, B 중 하나에만 신경절이 존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추신경으로 들어갈 때는 여기는 그냥 바로 들어가야 돼요. 골격근의 수축이군요. 나가는 거네요. 이것도. 이건 나가는 거고요. 들어가는 게 감각 뉴런이 아니기 때문에 일로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거야. 하나야 하나. 이건 체성신경이에요. 이것도 운동 뉴런이에요. 바로 원심성입니다. 이건 구심성 안 그린 거예요. 얘는 눈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 신경절을 하나만 그리면 되는데 이제 이게 앞에 게 길면은 중뇌에서 나오는 거고 앞에 게 짧으면은 척수에서 나오는 거죠. 자, 신경절 A가 아니라 B에 존재하죠. B에 존재하고 디귿의 신경세포체는 중간 내에 존재한다. 디귿의 신경세포체는 중내에 존재한다. 이게 동공반사에 관한 거라면 그치 신경세포체는 중간 내에 존재해야 되는데 기억과 리을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은 같다. 기억에서 나오는 건 아세틸콜린이죠. 체성신경 말단에서 나오는 건 아세틸콜린이고요. 동공이 축소되는 거를 읽었어야 되는군요. 동공을 작게 하는 거면 이거는 제가 이걸 못 봤어요. 부교감 신경이죠. 이거를 골격근은 수축이면 그냥 어차피 그 신경이 흥분하면 수축하는 건데 이 수축은 제대로 읽어야 되네. 동공을 크게 하는 게 교감. 아까 했었잖아. 동공, 방광, 형당 크게 하는 건 교감인데 이건 작게 하는 거니까 부교감이므로 이건 중간 내에서 직접 나오는 거예요. 중내 반사, 동공 반사. 오케이. 따라서 이거 다 맞네. 그죠?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기억만 틀렸죠? 답은 5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 10번. 11번.
민마리집 신경 A와 B의 흥분 전도와 전달에 대한 자료이다. 자, 여기서 이제 원래 이걸 같이 봐야 되는데 같이 볼 수 있나? 같이 못 보네. 여기 보니까 3초가 되면 마이너스 80이고 2초가 되면 플러스 30입니다. 2초가 되면. 알았죠? 그리고 플러스 30이 될 때까지의 시간이 3초, 4초, 5초래요. 3초, 4초, 5초. 3초, 4초, 5초. 자, 어디에다 자극을 줬어요? A의 D1과 D2, D3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고 D2의 자극을 딱 줬습니다. 그랬더니 3초 때 정확하게 1000분의 3초죠. 플러스 30이고 얘는 4초 때. 그럼 왜 거리가 똑같은데 얘는 4초 때 플러스 30이 되고 얘는 5초 때 플러스 30이 되느냐. 시냅스를 건너갈 때 시간 소모가 있는 거지. 시간 소모가. 1초 정도를 지연시킨 거지.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길래 2초 때 플러스 30이 나타나는 것이었잖아 원래는. 근데 왜 3초 때 나타나? 1초 동안 달려온 거죠. 2cm를. 1초 동안 2cm 달려왔으니까 2cm/ms의 속도고요. 그 다음에 이쪽 뒷뉴런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두 점의 거리 차이, 공간 갭 2cm죠. 그런데 그 두 점에 똑같은 플러스 30mV가 나타나는 시간 차이가 몇 초예요? 1초죠? 이게 같은 겁니다. 결국 속도가 그러면. 그죠? 얘는 두 점이 나타났으니까 두 점의 공간 갭, 시간 갭, 공간 갭이 결국 속도야. 두 점의 시간 차이가 1초 차이가 나는 거잖아. 플러스 30이 나타날 때까지. 그리고 공간 차이가 2cm니까 그게 2cm/ms의 속도고요. 전도 속도고요. 얘는 2초 때 나타날 플러스 30이 3초 때 나타났으니까 1초 동안 달려왔다 이거야. 왜냐면 여기를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A와 B의 전도 속도는 같고 D2 열지상에 자극을 한 번 주고 3초일 때 D3에서 나트륨의 농도는 자 여기잖아요. 그럼 나트륨 우르르 좀 최대로 들어오고 있어요. 나트륨 농도는 아무리 최대로 들어와도 무조건 바깥쪽이 높습니다. 확산으로 유입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이 바깥쪽보다 틀렸죠. D4의 역치상의 자극을 1 해주고 6초일 때 D2에서 그러면 해보자. D4의 역치상의 자극을 1에 딱 줬어요. 그리고 D2 여러분 이거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1초 걸리고 여기까지 다시 오는데 2초 걸려서 3초. 그럼 3초 후에는 마이너스 80 그러면 큰일 나요. 여기서 일로 점프를 못 해요. 이거 틀린 사람들 이거 다 나 이거 계산할 수 있어. 맞았어. 하고 계산했는데 답이 왜 4번이 아니지? 이런 친구들 되게 조심해야 돼요. 항상 시냅스에서 역방향은 안 된다. 그냥 마이너스 72mV입니다. 마이너스 70mV. 알았어? 답은 기억밖에 안 맞았어요. 12번 표는 정상인과 가나다의 티록신, 기억, 니은, 혈중 농도를 비교해 나타낸 것이다. 한 곳에만 이상이 있대. 다른 여러 복합적인 곳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 A, B, C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전엽, 갑상선을 손상없이 나타낸 것이다. 각각 TRH와 TSH 중에 하나다라고 했어요. 나머지는 정상이다. 자, 정상인은 정상이에요. 그런데 와 이거 no. 자, 이건 뭘까냐? 자, 봐봐. 시상하부에서 나온 호르몬이 TRH고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게 TSH고요. 갑상선에서 나오는 게 티록신입니다. 그럼 이렇게 넙 있죠. 넙은 간 내 시상하부가 기능이 너무 항진돼서 이게 너무 많아지고 얘가 너무 많아졌는데도 음성 피드백이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바로 간 내 시상하부 이상이 생겨서 너무 기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야. 간 내 시상하부가. 그에 비해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 TSH가 너무 과다로 분비되면 티록신이 늘어나죠. 자극을 받아서 갑상선이 그럼 돌아와서 얘가 줄어드는 건 되는데 TRH가 적은데도 TSH가 엄청나게 계속 나오면 이거는 not no. 이거는 뇌하수체 전엽에 이상이 생긴 거고 그때 유일한 not이 바로 TRH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갑상샘의 기능이 항진되면 not. 여기 TSH가 별로 없는데도 티록신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갑상샘에 이상이 있는 거고 근데 유일한 not이 오히려 티록신이 되는 거야. 그래 맞지? 그럼 이 나머지는 TSH. 됐어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 문제 되게 좋은 문제예요. 자, A는 시상하부이다. 뇌하수체 전엽이네요.
기억은 혈액을 통해 이동한다. 기억이든 니은이든 모두 호르몬이니까 혈액을 통해 이동하는 거 맞지? 니은은 TSH다? 아니에요. 니은은 TRH입니다. 답은 2번이 2번. 아주 좋은 문제 여러분 이거 잘 푸셔야 됩니다. 예, 3학년에 모의고사로 내도 아주 좋은 문제인데요. 13번 그림은 좌우 대칭인 근육 원섬유 마디 X의 구조를 표는 시점 T1과 T2일 때 X와 니은의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고 니은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지만 반이에요. 반. 얘는 변화량이 델타, 얘도 H대로 변화량이 델타, 얘는 2분의 명대의 반으로 변화량이 2분의 델타입니다. 니은의 길이가 더 긴 건 2만이고 짧아진 게 수축인데 0.3 차이가 나요? 그러면 0.6 차이가 나야 돼요. 방향이 똑같아요. 얘가 델타면 얘도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냥 2분의 델타이기 때문에 얘가 감소한 얘도 감소. 0.3 감소했잖아요. 0.6 감소해야 돼요. 자, 기억일 때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는 얼마냐? 자, X는 AIH2O. X는 AI 암대와 명대를 더한 것 또는 H2O. X는 AIH2O. H대 더하기 양 액틴의 길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마이오신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서 I대를 빼야 되는데 I대는 니은으로 알 수 있죠. 니은을 2배 하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여기서 이거 2배 해봐. 1.2지 빼봐. 1.6이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거 2배에서 빼도 1.6이야. 1.6입니다. 맞고. 니은은 기억보다 밝게 관찰되는 부분이다. 니은은 명대의 반이고요. 아이대. 기억은 암대의 한 부분이에요. 그건 어둡게 보이죠. 맞고. 기억의 길이와 니은의 길이를 더한 값은 기억과 니은을 더한 값은 그러면 기억은 델타고요. 니은은 2분의 델타입니다. 그러면 2분의 3 델타이기 때문에 더하면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커지죠. 당연히 2분의 3 델타 크죠. 2분의 3 델타. 네, 2분의 3 델타 크죠. 커집니다. 답은 기억, 니은, 이거 다 맞네. 14번. 그림은 신경계에 의한 자극의 수용과 반응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피부에서 느껴서 대뇌에서 뭔가 판단한 다음에 다시 척수를 타고 내려가고 있어요. A는 감각 뉴런이죠. 감각 뉴런이 구심성 뉴런이에요. 맞고요. B는 중추신경계에 속한다. 대뇌의 연합 뉴런이잖아요. 연합 뉴런은 중추신경계입니다. C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백색질이 있다 그랬는데 요거 있잖아요. 이거 속질이에요. 속질이 회색이에요. 회색. 회색질 또는 회백질. 대뇌하고 반대 쟤는 겉에가 회색이고 아니 백색이지만 척수는 바깥쪽이 오히려 백색이고 안쪽이 회색질입니다. 답은 기억, 니은. 15번. 그림 가는 시냅스에서 흥분 전달 과정을 나는 가의 시냅스 이전 뉴런의 역지상의 자극을 하나씩 주었을 때 물질 X의 처리 여부에 따라 시냅스 후 뉴런에서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시냅스 이전 뉴런과 이후 뉴런 중 하나고 기억과 니은은 물질 X를 처리했을 때와 처리하지 않았을 때의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보면 뭔가 뿜어내는 이게 전 뉴런입니다. 괜히 위아래를 지금 뒤집어 넣어서 헷갈리게 해놨네요. 이게 받아주고 있죠? 이거는 후 뉴런이에요. 수용체가 결합을 하고 나면 그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이제 여기서 전이를 다시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후 뉴런에서 지금 제대로 흥분이 일어나고 있는 건 정상적인 거야. 됐지? 근데 X를 처리했더니 후 뉴런에서 전달이 잘 안 된다는 얘기겠죠. 됐죠? 이게 전 뉴런이고 이게 후 뉴런이야. 거꾸로 뒤집어야 돼. 위아래를. A는 시냅스 이후 뉴런이다. 그치? 받아주는 쪽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A는 나트륨의 막투가도를 감소시킨다. 자, A는 막투가도를 감소시킨다기보단 A를 처리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A를 처리하니까 스몰 a. 신경 전달 물질 아니죠. 이건 물질 독극물이 아니에요. 독극물 X라고 한 줄 알았네. 이거는 신경 전달 물질은 여기 결합하고 나면 나트륨 통로를 열게 해주는 거야. 나트륨 아세틸콜린 아드레날린 같은 게 수용체에 결합하고 나면 나트륨의 이온 투가도를 증가시켜가지고 나트륨이 들어오게 하는 거죠. 오케이? 틀렸어요. 물질 X를 처리했을 때 막전이는 뭔가 문제가 생긴 거니까 전달이 안 되는 거니까 니은이죠. 답은 기억 디귿의 3번. 16번. 다음은 생명과학의 특성에 대한 학생 ABC의 수업 발표 내용이다. 자, 다들 뭘 끼고 있네. 이제 인터넷 강의 지금 하고 인터넷으로 원격 수업하고 있나 봐. 스마트폰 등에 이용되는 생체 인식 보안 시스템 개발에 생명과학 기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뭔 소리야, 인마. 동공, 뭐 지문 이런 인식 엄청 크잖아요.
아주 뒤처져서 구석기 시대 때 사는 학생인가 보네. 유전자 분석을 통해 6.25 전사자 유해를 가족품으로 돌려보낸 것은 생명과학 기술을 사용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유전자 지문 같은 거 염기서열 결정해가지고 찾아내죠. 똑똑한 친구네. 생명과학 인공지능 분야와는 연계되지만 심리학구나. 선생님 친구 중에 생물교육과를 나와가지고요. 졸업할 때쯤 심리학과에서 밀어주겠다고 교수님이 요청을 해가지고 한 친구가 지금 심리학 가서 심리학 교수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왜냐면 뇌를 알아야 되거든. 심리라는 게 사실은 뇌로 하는 거거든요. 뇌를 잘 알아야 되는데 심리학과가 문과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과적으로 뇌나 뉴런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과 쪽에서 심리학과 갔더니 엄청 재밌다고 막 그 친구 그러던데. 자, 충분히 관계가 있습니다. 왜? 말도 안 되는. B 2번이죠. 17번. 정상인 P에서 주변 온도에 따른 체온과 기억의 변화를. 나는 AB는 주변 온도가 T1과 T2일 때 피부 근처의 혈관 상태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T1이 T2보다 작고 온도는 T2가 더 높다는 거. 이쪽으로 갈수록 높아진 거고 기억은 열 발생량과 발산량 중에 하나다. 그러면 점점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 발산량이지. 열 발산량은 열 뺏기는 거야. 추워지면 열 발산량을 줄이고 아니네요. 더워지면 열 발산량을 이제 늘려야죠. 다시 지금 온도가 주변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체온을 지금 낮추고 있죠. 그러니까 열 발산량을 증가시켜야죠. 열 발산량을 증가시켜야죠. 그런데 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내려가고 있으니까 발산량이 아니라 발생량이 되겠네. 열 발생량을 줄여야죠. 지금 더워지고 있으니까. 됐지? 그리고 얘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주변 모세혈관이 수축을 해가지고 추교수. 추울 때 교감신경이 흥분하여 수축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수축한 거니까 이게 추울 때고요. 이게 더울 때 열 발산량 감소. 얘는 열 발산량 방출량 얘기하는 거 버리는 거 증가시키는 그런 그림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열 발산량이 아니라 발생량이야. 한 글자 차이지 완전 반대말이다. T2일 때 피부 근처 혈관의 상태는 더울 때니까 더울 때는 이 B예요. B. 이거 다 틀렸네. 체온 조절 중추, 체온 조절, 혈당량, 삼투압 조절 중추, 체혈삼 다 간뇌 시상하부죠. 답은 D급밖에 안 맞네요. 답은 3번. 18번. 사람의 뇌를 구성하는 ABC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간뇌, 손의 연수를 순서 없이. 시상과 시상하부로 돼 있다. 그럼 간뇌죠. 기억 맞고. 그다음 소화운동, 호흡운동의 조절 연수입니다. 연수.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뇌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무슨 부리처럼 생긴 게 중간뇌 바로 밑에 있고 약간 볼록한 게 연수예요. 이 세 개가 뇌줄기예요. 그러니까 연수니까 뇌줄기에 속하죠. 몸의 평형, 균형 유지에 관여한다. 그건 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맞네. 답은 5번이죠. 남은 게 손해밖에 없으니까. 19번. 그림 가는 소화계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정상인이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한 후에 혈중 포도당 농도, 혈당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혈당이 높아지면 이제 인슐린도 늘어나겠죠? 여기 간이고요. 여기 이자예요. 글루카곤은 기억에서, 즉 간에서 글리코젠 합성을 촉진한다. 포도당이 남아 돌 때 그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을 촉진하는 효소를 활성화시켜주는 게 인슐린이에요. 반대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풀어주는 걸 활성화시켜주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건 이걸 해주는 촉매 효소를 활성화시켜주는 게 글루카곤이죠. 그리고 올바른 문장이 아니죠. 틀렸죠. 글리코젠 분해를 촉진하는 거죠. 인슐린은 니은 바로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부인 가슴이 무슨 뜻이야? 부교감신경 베타세포 인슐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자의 베타세포, 특히 이자의 랑게란스선 베타세포. 맞죠? 혈중 인슐린의 농도는요. 여러분 얘하고 비례합니다. 그대로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인슐린 그래프를 그려보면 비슷하게 이렇게 돼야 돼요.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많아집니다.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그죠? 혈당이 또 낮아지면 인슐린도 줄어듭니다. 더 이상 이제 늘어나지 않아도 되니까. 답은 그래서 니은만 맞네요. 2번입니다. 20번 마지막. 그림 가는 정상인의 콩팥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정상인 1리터의 물을 섭취한 후 시간에 따른 기억의 변화량을 나타낸 것이다. 오줌 삼투압과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 중에 하나다. 잘 봐요. 물을 먹었어요. 그러면
오줌의 양이 늘어난다가 맞아요? 오줌이 진해진다가 맞아요? 물을 먹고 나면 오줌을 많이 싸죠. 즉 물을 많이 버리게 되죠. 그럼 오줌의 삼투압은 낮아지죠. 왜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건 오줌 생성량입니다. 기억은요. 오줌 생성량이에요. 그러니까 니은은 맞죠. 그 다음에 이제 혈액을 잘 보니까 이 콩팥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신장으로. 이게 나가고 있죠. 이제 다시 이거는. 그래서 걸러지고 요소를 오줌 쪽으로 진하게 쌌으니까 들어가는 혈액 A보다 나가는 혈액 B에는 요소의 함량이 줄어들겠죠. 농도가. 깨끗해졌으니까. 요소를 진하게 농축해서 버렸으니까. 이게 이제 콩팥 동맥이고 이게 콩팥 정맥. 이제 콩팥에서 심장으로 들어갈 거니까 정맥인데 따라서 단위 부피당 요소의 양은 똑같은 부피를 딱 채취했을 때 요소의 양은 혈액 B에서가 A에서보다 줄어든다니까. 더 깨끗해졌으니까. 기억 틀렸죠. 자, 마지막으로 혈중 ADH의 디귿, 혈중 ADH의 농도는 구간 2에서가 구간 1에서보다 높다. 자, 여러분 구간 1은 지금 어떤 구간이냐면 맹물을 먹었어요. 그럼 체내 삼투압이 혈장 삼투압이 낮아지죠. 그럼 이제 물을 재흡수할 필요가 없으니까 ADH가 감소합니다. 여기는 ADH 양이 줄어든 상태에 물 먹어서. 그러다 한참 물 끊어지면 한참 싸니까 어떻게 돼? 내 몸의 농도가 원래대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수분 재흡수를 촉진해야 되니까 오줌을 정상적으로 써야 되니까 ADH 양이 증가한 거죠. 따라서 이 문장 맞아요, 틀려요? 구간 2에서가 구간 1에서보다 높다. 맞네요. 답은 그래서 몇 번이에요? 네, 니은 디귿의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6월에 치러진 교육청 전국연합학력 모의평가 생명과학 원 해설 강의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특히 이제 혹시 근수축 계산하는 거라든지 전도 속도 계산하는 거 요런 거 좀 혹시 헷갈리는 친구들 또 하나 그 2번도 되게 좋은 문제 호르몬 치고 간내 시상하부 뇌하수체 전염 갑상샘 이상이 있을 때 기능 항진될 때 어떻게 되는지 그 TRH, TSH, 티록시 찾는 문제 되게 좋은 문제니까 잘 좀 연습을 좀 해보세요. 네, 11, 12, 13번이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 9월 달에도 고2들 교육청 모의고사 볼 텐데 그때는 범위가 이제 세포 분열과 유전 일부까지 들어가요. 그죠? 11월 달 가면 거의 이제 전부를 보게 되고 그때도 자세한 해설 강의로 여러분들께 좋은 서비스를 해드릴 테니까 꼭 선생님과 함께 생명과학 원 1등급 만점의 세계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명쾌한 생명과학의 생달 박선호였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